사람들은 늘 성공에 집착하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들 말하더라고. 나를 일 중독자라고 부르면서 강박적이고 집착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균형 잡지 못하고 억압적이고 함께 일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 가족과 친구들은 좀 릴렉스하라는 말만 늘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억눌러도 통제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집착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약에 찌들어 만신창이가 되었던 25살의 나를 구해내서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5개의 비상장 회사의 소유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톱10, 5권의 책을 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가, 자상한 남편, 딸바보 아빠,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들어준 그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캐 그랜트 카돈. 제가 더빙 영상으로 그랜트 카돈이 자기의 회사 직원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100억을 모으는 방법을 설명해줬던 내용을 얼마 전 더빙 영상으로 편집했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해당 영상은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랜트 카돈의 가장 최근 책인 집착의 법칙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집착이 어린 시절 방황했던 그랜트 카돈 본인을 구했고 그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구할 수 있는 건지, 만약 그랜트 카돈이 직접 책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느낌을 살려서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착을 버리라고만 배워왔다면 무조건 꼭 봐야 되는 이번 영상,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부터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또한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였고,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가족에게 살 집과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주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인생의 사명이었던 분이었고 성공에 집착하는 분이었어. 내가 태어날 때쯤 실직 상태에서도 증권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었는데, 아버지의 근면함과 가족 부양에 대한 집착 덕분에 아버지의 모험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 링컨타운카를 구입하고 1800평이 넘는 드넓은 대지가 호수를 끼고 펼쳐져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이렇게 우리 집도 중산층으로 자리 잡나 싶었지.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진 말이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어. 호숫가에 있던 집에서 좁은 부지가 딸린 작은 벽돌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지. 생필품 비용을 걱정하면서 살았어야 됐으니까. 그때가 내가 고작 10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나를 성공으로 몰아붙인 원동력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야. 난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에게 난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고 돈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었어. 근데 막상 그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오히려 그런 나의 다짐과는 다르게 반항적인 10대를 보내게 되면서 16살 때부터 약물을 시작해서 19살 땐 거의 모든 약물을 다 해봤을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될 거라고 선언했던 나는 능력도 자존감도 목적도 없이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약물 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당했던 상담사가 퇴원 마지막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요.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당신 인생의 성공일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춰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돈,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가 있을까? 나는 치료센터를 나오면서 2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어. 그리고 상담사가 나에게 말했던 나의 중독 성향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지. 그리고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가기 시작했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내게 자부심을 갖고 싶다. 상담사가 한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다.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이전에 어머니에게 선언했던 대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열망, 괴물급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적었어.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포부도 적었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기 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어.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왜 마약이 나한테 문제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내가 마약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집착했던 목표, 특히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던 거야. 위대함에 대한 나의 사명을 거부하고 성공을 향한 집착을 억누른 탓에 내 에너지가 파괴적인 행동에 집중했던 거라고. 나는 그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내 열망과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성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어. 그땐 가진 게 하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동차 판매점일 뿐이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세일즈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세일즈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데 전념했고, 자유시간이 생기면 마약의 실체와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 내 집착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설계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렇게 6개월 후 나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판매왕이 되었고, 그 매장에서 몇 년간 일한 직원들의 실적을 능가했어.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하면서 그 비결은 마약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어. 끔찍한 습관에 집착하는 대신 어렸을 때 가졌던 천진함과 에너지를 그대로 되살려서 다시 성공에 집착한 것. 이게 비결이었어.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거야. 처음으로 돈을 벌고 번 돈을 다 저축했어. 몇 년 만에 자존감도 높아졌고 이제야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지. 또 처음으로 나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샤워를 했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세일즈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했어.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출근길 운전을 하면서 자기계발과 세일즈 트레이닝 오디오를 들었어. 처음 1년 동안은 세일즈맨으로서의 내 역량을 개발하는데 아마 700시간 정도를 썼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많았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엔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점점 나아졌고, 수년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때쯤 자동차 업계 세일즈맨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뛰어난 세일즈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더 원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교육하고 세일즈맨을 돕기 위한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세일즈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을 매일 연구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들처럼 세일즈의 전설이 되겠다고 웅대한 생각을 품었어. 치료실을 퇴원할 때 상담사가 한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집착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던 거야. 내 집착에 몰두했고 결실을 맺기 시작했지. 성공이 내 새로운 마약이 된 거야. 집착 성향이 나한테 해로운 방향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대전환이야. 그런데 그때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너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니 또 다른 데 중독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삶을 앗아갔던 중독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더라는 거야. 친구만 그랬을까? 가족이고 사장님이고 다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이러다가 번아웃 와서 다시 마약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지. 이미 바닥까지 쳤던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도 말이야. 내 그런 집착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새 삶을 살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고, 나는 집착의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까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거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집착은 네가 꿈꾸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짜 집착해야 될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왜? 집착을 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착할 대상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도 않아. 삶에서 하찮은 일에 집착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뭔가에 집착한다는 건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 힘을 확인했으면 이제 너는 집착을 다스려서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고
집착의 방향을 바꿔. 난 네가 마약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0살의 아버지를 잃지도 않길 바래. 집착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꿈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난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네가 온전히 집착하고 싶은 대상,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무엇인가? 집착은 네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을 알려줄 거야. 네가 초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끈기를 발휘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너의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최상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집착하는 사람은 산업의 주역이자 판을 뒤흔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자,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해줬던 것처럼 집착은 내 삶을 바꿔놨고 나한테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너도 집착해봐. 너도 틀림없이 너의 미래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